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제 목소리가 약간 잠겼거든요.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아무래도 날씨가 왔다 갔다 하니까요. 시장이 좀 살아나고 있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제가 좀 현장에서 체크한 거를 가지고 지금 시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어떤 현상을 예상하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기사가 떴는데 요거 제가 요 기사 나오기 전에 했던 라이브 내용이랑 상당히 비슷한데 좀 차이는 있어요. 각종 개발 호재 효과로 급매물 소진인데 이거는 사실 별로 아니에요. 요번에 개발 호재 나왔을 때 죄송한데 이제 현장을 나가 보시면은 제 말을 이해를 하실 텐데 개발 호재 나온 다음에 매도인들의 문의가 굉장히 많이 이어졌고요. 물론 매수인들의 문의가 이어진 데도 있는데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개발 호재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가 겹친 건데 오늘 그 진짜 본질을 말씀드리고자 영상을 킨 거예요. 같이 한번 보시죠.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24년도 부동산 전망 강의 온라인으로 만든 거 2월달 동안 한정적으로 지금 올려 있거든요. 그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제가 숨이 중간중간 약간 끊길 수가 있습니다. 팔인만 날리더니 집이 팔려 나간다. 바닥 신호일까? 이 바닥이란 게 중요한 건데요. 제가 일단 처음부터 김을 빼서 죄송하긴 한데 저는 팩트를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게 집값이 막 올라가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시세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장은 찾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바닥 신호란 뜻이 이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말은 맞게 해야 됩니다. 거래량. 자, 거래량이 쭉 나오는데요. 이게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 거래량이에요. 거래가 한번 높게 됐다가 엄청나죠? 그죠? 한 달에 15,000건. 그래서 이렇게 쭉 와서 이렇게 죽을 쓰다가 요때 거래량이 쭉 올라갔다가 다시 침체가 됐고요.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아직은 거래량이 굉장히 적은데 거래량이 다시 한번 꼬꾸라진 다음에 바닥 신호일까란 뜻은 저랑 다르겠지만 여기서 지금 시세 상승을 논하긴 굉장히 어려워요. 시세 상승이 되려면 과거 내역을 찾아봤을 때 그래도 평균보다 못하더라도 여기 있죠. 5천 건은 돼야 돼요. 진짜 인간적으로 4천 건은 넘어야 상승이 좀 일어났었거든요. 물론 엄청난 호재가 있는 지역을 제외하거든. 그리고 서울 평균 거래량은 6천 건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이세요? 요 선 있죠, 요 선. 요게 평균이에요. 이미 시장은 이때 거의 무너졌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이때부터 이미 쭉 무너졌고 집을 안 사고 전세나 월세나 이동을 잘 안 했어요. 말 그대로 부동산 시장이 완전 침체가 됐고 계속 침체장이었던 거예요. 가격 상승을 논하기엔 무리가 있었는데 근데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게 있죠. 요때 23년도 초부터 한 9월, 10월까지 일부 단지예요. 10%도 아니고요. 5% 이내의 단지들이 회복을 많이 했죠. 누가 봤을 때는 상승이라고 하기에도 충분했죠. 아주 대표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잠실이나 강남이나 강동구 일부 단지나 또 송파의 또 일부 단지나 여러 가지 위례나 뭐 광교나 이렇게 일부 단지 전차는 아니에요. 뭐 하락했다는 샘플을 가져오시는 분들은 찾기가 더 쉬울 거예요. 회복하지 못했거나 내려간 단지들 그런 게 많은데 아무튼 회복을 굉장히 많이 한 단지들이 나왔던 시즌이 요때예요. 하지만 이때에도 거래량은 4천 건이 안 됐다. 침체장에서 일어났던 회복이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지금 와서 쭉 내려왔어요. 거래가 이렇게 없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이 집을 살 마음이 거의 없다.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거나 살 마음이 없거나 뒤로 미루거나 아무튼 간에 침체장이니까 난 안 사겠다라는 게 지금 시장이에요. 자, 여기서 이거 짚고 넘어가시는 게 좋아. 이거 배우셔야 돼요. 이렇게 거래가 안 되는데 개발 호재가 발표가 되면 거래가 늘까요?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지 않아요. 거래가 안 나오는 시장에서 호재만 보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투자자가 빠져나가고 있는 시장에서 호재가 발표가 됐다는 이유로 발빠르게 움직여서 매수를 막 들어가는 사람들은 사실 거의 투자자들인데 그들이 지금 없거든요. 여러 채를 살 수도 없고 이거 사고 싶어도 내 집이 안 팔리니까 옮겨 타기도 안 되고 신규로 진입하는 분이 개발 호재가 떴다고 막 산다고요.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개발 호재 난 다음에 막 사람들이 막 온다 기사가 나오고 시세가 좀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지역이 있거든요.
수원이 약간 대표적인 예인데요. 얘네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걸까요? 다시 한번 아까 그래프로 돌아가 볼게요. 제가 숨이 중간에 좀 짧을 때가 있어요. 좀 죄송합니다. 이때 왜 올라갔는지를 파악해보면 쉽겠죠. 이때 뭐가 나왔었죠? 네, 맞아요. 1월 30일, 23년 1월 30일부터 특례 보금 자료론이 나와서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던 대출의 숨통을 틔워줬고요. 얘가 일반형이 9월 달이 끝났어요. 그리고 특판형이 12월까지 이어졌는데 9월에 대출 규제 비슷한 것들이 나오면서 그리고 미국 채권 금리가 오르면서 한국의 실제 시장 금리의 영향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시장이 침체가 됐어요. 사람들이 집을 살려고 그러는데 대출 때문에 좀 부담감을 다시 한번 느꼈고요. 마음에 드는 매물이 없었죠. 이것도 사실 중요해요. 이거 현장에서 알 수 있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신경을 안 쓰시지만 금매는요. 저는 금매나 초금매 아니면 공매, 경매 이런 거 매니아잖아요. 금매를 워낙 찾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인생을 바꿀 수 없을 거란 결론을 내렸던 사람이라서 무너지는 매도인, 후려치기, 특수경매, 특수물건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게 됐어요. 근데 그 금매물을 제가 시장에서 계속 보면서 브리핑을 해드렸잖아요. 23년도 초반기부터 하반기 한 3분기까지 금매는요, 계속 줄어들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마음에 드는 물건이 이제 없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한번 침체장이 들었으면서 참 재밌게도 9월달 이후로 금매가 시장에 다시 한번 쌓이기 시작했는데 이게 정말 키포인트인데요. 이때 쌓인 금매의 양과 성격이 이때 22년도 말부터 쌓인 금매의 성격과 양에 비해서 현격히 상대적인 거예요. 절대평가하시면 안 돼요. 비교했을 때 현저히 상대적으로 튼튼합니다. 왜냐면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힘든 분들 많잖아요. 어때요? 힘든 정도가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댓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는데 힘든 정도, 시장이 좋아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돈 버는 시장 아닌 것도 알고요. 추가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금에 눌리고 이자에 눌리고 힘든 거 아는데 제 말은 그 안에서 힘듦의 정도가 어떻게 바뀌었냐고요. 심해졌나요? 덜해졌나요? 덜해졌죠. 그럼 금매의 성격도 예전에 비해서 체력이 올라간 상태에서 이번에 호재가 아니고요. 현장 나가보시면 호재 갔다가 열심히 브리핑 하시고 매도인들도 열심히 알아보고 있고 일부 분들은 관심을 갖는 것도 인정을 하지만 정말 지금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대출 완화. 대출 금리가 지금 많이 풀렸어요. 대출이 체감해 봤을 때 많이 풀린 데다가 신생아 특례 대출이 홈페이지가 터졌었어요. 이거 기사 쉽게 찾으실 수 있거든요. 그게 연속적으로 특례 보금 자리론처럼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지금 1월달 거래량이 취합이 다 안 됐는데 1월 거래량이 12월달 걸 무조건 뛰어넘을 거예요. 1월 거래량은 2,000건이 넘을 수밖에 없어요. 2,500에서 3,000건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2월달로 넘어가면 3,000건 돌파할 확률이 2, 3월달엔 굉장히 높다는 게 제 의견이고 이대로 가면은 일부 성격의 단지들이 모든 곳은 안 돼요. 거래량이 그렇게 안 나와줄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일단 여태까지 데이터를 만들었을 땐 그래요. 그거를 봤을 때는 거래량이 나오면서 일부 단지에 상승이라기보다는 회복세. 여러분 이거 한번 보셨잖아요. 일부 단지. 근데 이번에 지금 거래량이 늘고 금매가 줄고 그 상태에서 시세가 올라가는 게 보이는 곳들이 따로 있거든요. 저는 거기를 미리 선점해서 알려드리려고 정규 강의를 한 달을 땡긴 거예요. 또 일부 분들이 불편하실까봐 말씀드리지만 지금 접수가 불가하고 접수를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 강의는 끝났어요. 그거 선점하시라고 제가 그 지역들 리스트를 만들어 드렸고 지금 여러분이 그 리스트에 있는 지역을 순차적으로 나가보세요. 또 제가 원픽 내가 한다면 여기 한다. 일부 딱 지역을 딱딱 찍어 드렸는데 나가보시면은 제가 여기를 왜 찍었는지 아실 거예요. 현장에 먼저 나갔다 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기간 동안의 시장의 성격을 파악했기 때문에 그걸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얻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은 참 저도 힘드시겠지만 지난 2년 동안 무엇을 하셨나요? 물론 지난 2년 가까운 시장 동안에 돈을 번 사람은 좀 제한돼 있겠지만 전 2년 동안에 시장 파악을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댓글 달아주시면 참 저도 보람있고 감사하겠지만 시장을 먼저 읽어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시장을 먼저 읽어내고 있어도 대부분 관심이 없는 거 알아요. 저도 왜 그러신지도 알고요. 근데
진짜 같이 투자하고 있고 저랑 꾸준히 같이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이런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전 그래서 예, 맞아요. 이 이유 때문은 아니지만 시장은 점점 회복할 거예요. 오늘 영상 찍어놨잖아요. 맞는지 틀린지는 시간이 지나보면 알 건데 저는 이 정도 시장 파악하고 대입했을 때 답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까지도 저는 대부분 좀 맞출 자신이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좀 만들었습니다. 한 주 시작 활기차게 하시고요.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